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국가별로 해서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좀 저조했던 국내 증시의 좀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일본과 중국 쪽에서는 일단 대선을 보고 가자는 좀 분위기가 짙게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장의 반응을 미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정도면은 이제 미국에서 대선 당선자 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지금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적 악화로 주가 양극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운이나 정밀기계, 자동차, 전기,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계속 매도 압력을 받고 있고요. 대신에 음식료라든지 제약, 그리고 전기, 가스 같은 내수 쪽으로는 반대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결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상하 양원의 그 집권당이 다를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다시 절상되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볼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도 경기 민감주에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다이킨 공업이라든지 이스지 자동차와 같은 17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일본 내부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상당히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지금 일본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발표된 일본의 9월 경기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2% 전후로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경기 하락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로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9%,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7%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2014년 4월에 소비세가 인상이 되고요. 2015년에도 인상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쉽지가 않은데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당장 추경 예산이라든지 적자 국채 발행 법안이 필요하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기 중의원 해산을 둘러싸고서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좀 격화되면서 경기 하락을 방지할 경기 부양책이 좀 뒷전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총선 뒤에도 정계 개편 과정에서 작은 정당, 특히 이제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가 큰 정당 간에 서로 재편을 같이 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을 서로 다르게 지금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해법을 둘러싼 견해체 때문에 아마 일본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좀 늦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장은 어떨까요? 어제 장중에 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오전장에 크게 한번 쭉 밀리다가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보합권 정도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좀 이런 변동성이 확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2100선을 전후한 급등락 장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당대회를 앞두고서 신중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은 국부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4대 국유은행에 대해서 매수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정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과 같은 정책 호재가 아무래도 외부 악재에도 주가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된다는 징후가 여전히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요. 수출 환경이 개선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새 지도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는 실물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지는 이런 악재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호재를 갖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재생 에너지와 같은 개별 종목장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내일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차기 지도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어떤 건가요? 또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요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그 큰 틀을 갖고 있는데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민부 국강이라는 정책입니다. 국민이 부유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정책인데,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 그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료보험 제도 강화 같은 이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 방식도 지금까지는 도시화 성장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성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는 그 난개발이라든지 부패 문제, 격차 확대, 불법 거주자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도시형 성장 계획이 아무래도 이제는 재도시화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사회보장을 갖춘 그 사람들을 위한 도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수라든지 서비스 주도형 도시 개발을 상당히 서두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선진국 수준의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교통 시스템, 방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국의 650개 도시의 이런 재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좀 앞서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고령화 산업, 그리고 저탄소 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홈쇼핑, 의료 서비스, 웰빙형 음식 같은 쪽은 아마 중국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켜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